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중스님의 지대방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고문사 시리즈 제6교고문사 마곡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사는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사찰인데요. 한문으로 쓴다면은 마곡사 이렇게 씁니다. 마곡사.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삼배 할 때 대마 할 때 마자 얘기하거든요. 마자에다가 골짜기 옥자, 절사자 이렇게 씁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마곡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0여 년 전에 창건했다고 합니다. 즉 640년경에 그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유학하고 돌아온 자장스님께서 부처님사리를 모시고 와가지고 통두사를 창건하고 또 이어서 월장사 창건하고 또 바로 마곡사에 오셔가지고 마곡사를 창건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한 1400여 년 전에 창건된 사찰이고요. 이 마곡사란 이름 자체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삼배 얘기할 때 대마 속성이 이 대마가 막 자라듯이 쑥대밭을 이룬다 하는 것처럼 대마가 아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가 아주 그냥 3대 나무가 빽빽하듯이 있는 것을 비유한 것이고, 그 골짜기, 즉 첫 번째 설은 뭐냐면은 자장스님께서 마곡사를 창건하고 그 다음에 낙성식을 가진 다음에 여기서 법문을 했는데,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장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 마곡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태화산 일대를 갖다가 꽉 메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절에 있는 이 골짜기를 이 3대로 빽빽하게 메우듯이 이 마곡사 절을 갖다가 빽빽하게 메었다 해가지고 마곡사란 말이 이렇게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와 같이 마곡사가 처음부터 창건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이 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마곡사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후에 한 몇 년 후에 한 8세기니까 700년대쯤 되면은 마곡 보철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중국 스님인데, 그 당시에 이 절을 갖다가 창건한 이후에 이 성주 산문의 그 창건주였던 무연 스님께서 그 마곡 보철 스님, 즉 은사 스승되는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마곡사를 갖다가 이름 지었다, 뭐 그런 설도 있고, 또는 마씨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골짜기에 절을 지었다 해서 마곡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 봐서는 첫 번째 그 스님이 여기서 법문을 설하자 그 골짜기를 가득 대나무가 가득 빽빽하게 차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의미에 좀 저는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마곡사는 제6교고문사, 대한민국 조계 중 제6교고문사 6번째 교고문사로서 주로 공주지역, 충청도, 그 다음에 부여지역을 담당하고, 넓게는 더 대전지역까지 포괄하는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사로서는 한 80여 개 곳에 말사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계룡산에 있는 동학사, 그 다음에 갑사, 예로부터 춘마곡, 추갑사란 말이 있거든요. 봄에는 이 봄의 정치, 사찰의 제일 좋은 정치는 봄에는 마곡사고 가을에는 갑사가 최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갑사도 계룡산 줄기에 있지만 이 마곡사의 말사로서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산신단을 모시고 있는 그 신원사, 거기도 이 마곡사의 말사이고, 그 다음에 논산에 있는 관촉사, 쌍계사, 그 다음에 부여 낙함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고란사,
하여튼 뭐 이 많은 유명한 사찰들이 다 이 마곡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곡사 하면은 2018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산지 승원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전통적인 사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7개 사찰을 갖다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마곡사, 통도사, 그 다음에 법주사, 마곡사, 안동에 있는 뭐 봉정사, 그 다음에 뭐 부석사, 대흥사, 그 다음에 서남사, 이렇게 7개 사찰이 세계 산지 승원으로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곡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마곡사는 유관 정통이 있고 또 한국의 전통적인 그 사찰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곡사는요, 예로부터 최고의 명승지, 도선국사에 의하면은 십승지, 삼재팔란이 침범 못하는 아주 명승 중의 명승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10곳 정도의 그 재난을 피해갈 수 있는 십승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이 마곡사 주위에 있는 요 지역에 살면은 전쟁이든지 모든 재앙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해서 십승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마곡사 일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곡사가요, 풍수적으로 보면은 연화부수형이라고 합니다. 연화부수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곡사를 그냥 가서 보기에는 일반 사찰같이 똑같이 보일 텐데, 이걸 의미를 알고 가서 보면은 풍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그러니까 살펴볼 부분이 많은 절이에요. 이 마곡사는 왜 명당의 이렇게 기준이 되냐면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 태극 모양으로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곡사라는 절이 쉽게 말해서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게 마곡천이라고도 하고, 저기 태화산 줄기부터 해가지고 이 유구 지역이 이쪽에 있는데, 지역이 유구, 그 다음에 이 마곡사 이 지역에 살면은 삼재팔란을 면한다는 것이 십승지에 나온 그런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쪽부터 내려오는 이 물과 또 이쪽에 내려오는 물이 합수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태극 모양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모양을 최고의 길지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모양이 연화부수형, 연꽃 연자에다가 연화부수형, 부수형이라고 하는데, 연꽃이 물 위에 떠있는 형상의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해가지고 연화부수형, 일반적으로 이 풍수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꽃이 물 위에, 이 마곡사라는 이 지역이 연꽃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연꽃이 물 위에 떠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흐르는 강물을 희지천 또는 마곡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곡사가요, 이 연화부수형도 있지만 더 아주 유명한 길지로서의 그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서류동출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류 동출형,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나라의 모든 물들은 동쪽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서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 동고서저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보면은 동쪽이 지형이 높고 서쪽이 낮기 때문에 모든 백천강물이 거의 다 서해안으로 흐릅니다. 우리 한강, 뭐 임진강, 뭐 낙동강 다 이게 이 서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인데, 이 마곡사가 있는 이 지역은 이 물이 특이하게 서쪽에 흘러서 동쪽으로 나가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희지천이라고 하는데, 마곡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앞에 있는 극락교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요. 보통 물은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인 물의 흐름인데, 이 마곡사 앞에 있는 이 개울은, 이 천은 이 서쪽에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지형에 있는 것이 이 마곡사예요. 그래서 이 마곡사가
풍수적으로 보면은 이런 지역을 최고의 명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없대요, 우리나라에. 안동 하회마을 같이 그런 마을이 이렇게 서류 동출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흐르는 그 강물이. 그처럼 마곡산은 풍수로 보면은 태극의 모양의 세 줄기 물기가 흘러가지고 가는 곳이고, 또 연화부수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연꽃이 물이 떠 있는 모양. 또 더 여기다 하나 첨가하면은 서류 동출형. 이 물이 서쪽에 흘러서 동쪽으로 나가는 그 지형에 있는 사찰. 또 도성국산 이것을 표현하기는 전국에 있는 10승지 10가지 삼재팔란이 범하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절.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마곡사야말로 뭐 우리 풍수로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스님들이 풍수를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야같이 예로부터 풍수에 입각한 입장에서 본다면 마곡사야말로 아주 최고 길지 명당 중에 명당에 위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마곡사는 이렇게 길지라는 것을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마곡사는 보통 가면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은 이 마곡사 본 사찰이 있는 여기 대광보전, 대웅보전 있는 이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또 며칠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해탈문, 천왕문, 그 다음에 여기 영산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희지천이라고 하는 요 개월을 갖다가 이 중간으로 해가지고 이 극락교라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보통 이쪽 일주문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해탈문, 천왕문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명한 그 영산전, 이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영산전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선방도 있고, 그래서 스님들이 여기서 수행하는 공간은 요쪽 이 마곡천을 밑쪽에 남쪽에 있는 남쪽에 하나의 또 구조가 있고, 또 이 극락교를 갖다가 건너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공간인 여기에 보면 대강보전, 대웅보전 같은 것이 이쪽에 있는 특이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사를 한번 가시면은 요 극락교를 건너기 전에 이쪽은 스님들이 머물면서 있는 그런 남쪽에 있는 공간이고, 또 극락교를 건너면은 북쪽에 있는 공간이구나. 이걸 아마 보시고 하시면은 더 마곡사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 마곡사에 이제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마곡사는 얘기한 대로 이 마곡천이라고 하고 뭐 희지천이라고 하는데 마곡천이라고 합시다. 마곡사 앞에 흐르는 그 저기이기 때문에요. 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극락교를 갖다 지나가면은 마곡사의 이 구조가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는데, 맨 꼭대기에 대웅보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웅전이 있고, 또 그 밑에 1층쯤 있는 자리에 여기가 대광보전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5층 석탑이 있거든요. 이 구조가 좀 특이한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게 좀 특이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맨 꼭대기에는 대웅보전이라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볼로 있는 그런 2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 법당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대강보전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공간이 있고, 또 앞에는 여기에는 5층 석탑이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이 보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마곡사에 가시게 되면은 요 맨 앞에 있는 5층 석탑, 이것이 이제 원나라 때 라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석탑이 좀 날씬하다고 할까?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석탑하고 틀리게 이 좀 원나라풍의 그런 석탑이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위에 철로서 이 탑 국부의 상륜부에 있는 이것이 철로서 장식한 그 상륜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석탑이에요. 굉장히 이게 희귀한 석탑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 뒤에 보면은 대강보전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일직선에 있는 것도 특이하고, 대웅전이든지 대광보전이든지 본전부를 모신 그 정각이 일렬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구조예요. 좀 특이합니다. 보통 절에 가면 대웅보전 하나 있고 옆에 이렇게 쭉 무슨 저 있고 절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쭉 있는 대광보전이 있고 대웅보전이 있는 구조고, 이
대용부조는 2층 부조. 저번에 말씀드린 법사같이 바깥에 보기에는 2층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1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근데 여기 마법사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석탑을 지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대강보전인데, 대강보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우리 이렇게 들어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앞면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북쪽에 앉아가지고 남쪽을 볼 줄 알았는데, 이 부처님은 이 서쪽에 앉아가지고 동쪽을 보고 계셔요. 이 들어가면, 문으로 들어가면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우리는 앞문으로 해가지고 어간문으로 딱 들어가면 앞에 부처님이 계시되는데, 그게 아니고 옆으로 해서 우측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부처님이 이쪽에 앉아 계신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부석사 무량수전 생각하면 비슷해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신데요. 우리 여기는 이 서쪽에 앉아가지고 동쪽을 보고 계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것이 대강보전이라는 것이 있고, 대강보전을 갖다 옆에 이제 끼고서 좀 언덕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구조인데, 계단을 올라가면은 여기는 대웅보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가니 부처님과 옆에 이제 아미탑을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대강보전이 있는데, 이거 다 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찰입니다. 그래서 이 마고사는 뭐 혹시 가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세계 유네스코 산지승원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고, 그 기준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많은 사찰이 있지만 옛날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산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7개 정도 이렇게 한 거거든요. 다른 데도 많죠. 하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 가치가 높은 것을 7군데 하나인 마곡사가 그런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곡사 간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명당이란 그런, 그 다음에 길지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절이 있구나, 이게 연화부수형이고 서로 동출력이라는 것을 좀 미리 알고 가면은 절이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곡사는 또 이와 같이 탑, 그 다음에 대강보전, 대웅보전의 형식으로 있는 것이 이런 위치, 가람 배치가 좀 독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또 마곡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방화소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남방화소란 말은 뭐냐면은 마곡사에는 남쪽에 있는 화소, 남쪽에 있는 그림을 그린 곳, 이 마곡사가 가면요, 여러 가지 부처님이든지 그 벽화, 탱화들이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조선 말께 18세기, 19세기까지 이 마곡사가 남방하소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 조선 말기가 하면은 북쪽에는 금강산 유전사에 있는 것이 북방하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남양주에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데 수락산 근처에 있는 흥국사가 있어요. 또 저기 지금 구파발 쪽에 있는 흥국사가 아니고 수락산 쪽에 그 가면 남양주 쪽에로 편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흥국사가 있는데 여기를 경산화소, 경성화소라고도 하고, 서울 쪽을 담당하는 그런 화소가 있었고, 남쪽에는 이 마곡사가 대표적으로 남방화소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북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부처님을 모신다든지 탱화를 그리는 것은 주로 유점사 스님들이 그 그림을 많이 그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서울, 그 당시 한양이든지 경기 지역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탱화 그리고 단청하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흥국사에 있는 스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남쪽, 이 충청 이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쪽에 그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탱화를 그리는 것은 마곡사에 있는 남쪽, 남방에 있는 화속, 이 그림 그리는 곳에서 있는 스님들이 많이 조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곡사는 이 기록에 의하면은 조선 말기 때 스님들이 한 300명 정도 사셨는데, 그 중에서 화승들, 부처님을 모시고 그리는, 다른 말로 불무라고 하잖아요. 그 스님들이 80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80분의 스님들이 마곡사에 계시면서
거기서 전통을 이어가지고 그런 기술을 배우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 남부권에 있는 사찰에 있는 부처님을 모신다든지 태갈 그리는 것을 담당했던 것이 이 마곡사예요. 그래서 마곡사에 가면은 이와 같이 많은 이 아까 대형보전, 대강보전, 그 다음에 영산전 그런 데 가면은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가 본거지였기 때문에 이 마곡사가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그 비림이라 해가지고 스님들 돌아가시면은 그 사리탑 모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옛날부터 쭉 가면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딱 사찰 그 옆에다 있으면은 이 석종영을 해가지고 모시는 그 비림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당시에 활동했던 유명한 스님들, 약효 스님들인지 그 스님들 그 제자들부터 해가지고 6명 스님들의 화승들의 그 탑을 모셔놓은 곳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유일한 곳이에요. 그만큼 마곡사는 이 우리 조선 말기 때 되면은 이 화소, 그림 그리는 스님들의 아주 대표적인 사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전통이 이어서 이 마곡사에도 당연히 작품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곡사에 가면 또 놓치기 쉬운 게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대강보전이라고 내가 이렇게 그림 못 그려가지고 조그맣게 그렸는데 굉장히 큰 그 정각이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고 있는데 그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면 단을 모시면은 주로 백제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사찰들은 전각 부처님의 대용전이든지 전각에 있으면은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면은 그 뒤로 이렇게 탑돌이 하듯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백제 시대 때 거의 백제 시대 때 어떤 전형적인 그런 정각을 모시는 구조거든요. 저 경상권이든지 그쪽에 그런 게 신라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백제권에는 보통 보아서 보면은 부처님의 불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터져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전라도 쪽에도.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어떤 구조긴 한데 이 여기도 보면은 이 대강보전에 가면은 비로자나 부처님 뒤에 가면은 그 공간이 있는데 그 벽면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백이간세음보살, 백이간이라고 하는데 백이 하얀 옷을 입은 간세음보살님이 한 5m 이상 되는 큰 벽화같이 그 벽에다가 흙에다 이렇게 발라놓은 벽인데 거기다가 백이간세음보살님을 이렇게 다 그려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인데 일반 사람들은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 가면은 남방화소의 스님들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백이간세음보살님 그 아마 뒤에 있는 벽화 하나 봄으로써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스님들이 여기 뭘 찾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걸작 중에 걸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곡사 하면은 남방 하소가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더 좋겠고요. 또 뭐 웃기는 소리인데 여기 이 대강보전에는 보면은 사짜리, 지금은 그걸 치워놓은 것 같은데 이 사짜리가 자리 있지 않습니까? 법당에 밑에 까는 우리 이제 화성문 같이 이렇게 돗자리 깔듯이 그것을 갖다가 어떤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100일 동안 열심히 부처님을 위해서 그 사자를 짰더니만 100일째 되는 날 그 공덕인지 모르지만 그 걸어서 나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뒤에 있는 대용보전에 가면은 이 큰 기둥이 있는데 쌀이나무로 된 기둥이거든요. 쌀이나무가 이 정도 대돌보 정도 되려면은 몇백 년은 있어야 될 겁니다. 이 기둥이 4개가 있는데 이 기둥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어가지고 혹시 염라대왕한테 가면은 너 혹시 마곡사에 있는 대형보전에 가가지고 그 쌀이나무 그 대돌볼 갖다가 몇 번 돌았느냐 많이 돌았다 그러면은 극락세계 쪽으로 이렇게 가기 쉽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간신앙 차원에서 이렇게 마곡사에 어떤 이르터 내려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혹시 가시게 되면은 지금도 있습니다. 가면은 반질반질해요. 그래가지고 그 쌀이나무가 기둥이 큰 게 그래서 거기는 빙 돌므로써 살아생전에 미리 공덕을 담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도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치 마곡사는 여러 가지 문화재도 있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사찰인데요. 마곡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보통 다른 절에는 제가 이제 스님들을 소개하고 그랬는데 마곡사는 뭐 잠깐 스님이었던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끝까지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우리 민족 지도자 하면은 김구 선생이 이 마곡사에서 잠깐 머물렀던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 100번 일지를 제가 직접 읽었는데요. 아주 재미난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김구 선생께서 원래는 김구는 나중에 이제 당신이 이름 지은 것이고 김창수라는 이름으로 원래 이북 황해도 쪽에 살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1895년도에 명성황후가 시해했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일본 중위 장교인 중위를 갖다가 그것을 치아포라는 곳에서 살해한 사건이 있잖아요. 김창수, 김구 선생이 그 젊은 나이에 23살 때인가 그 살해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천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거기서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해가지고 전국을 떠돌다가 이 마곡사에 오게 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사 와가지고 그때 출가를 잠깐 해요. 김구 선생이. 그래서 그 법명도 봤습니다. 원종이라고. 중구를 원자에다 마루종자. 원종이라는 이 법명을 받아가지고 행자생활도 하고 바로 그 당시 기록에 보니까는 오자마자 그 다음날 하은당이라고 하는 그 스님한테 은사 스님을 삼아가지고 출가합니다. 머리 깎고 머리 깎았던 곳 지금도 가면은 뭐 개울가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김구 선생이 하룻밤 자고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도 머리 깎고 김구 선생도 머리 깎고 그 은사는 하은이라는 스님이었고 노스님은 보경이라는 스님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마곡사가 토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지고 그 절에서 소작하는 그 토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스님들이 많이 살았는데 특히 은사인 하은 스님, 그 다음에 그 노스님이었던 보경 스님이 그 굉장히 부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도 주지 스님이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스님마다 관리하는 게 좀 틀렸던 모양입니다. 그 조선 말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이 출가했을 때 하여튼간에 이 노스님들이 은사스님하고 노스님이 많이 돌아가시면은 굉장히 큰 자기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스님들이 부럽다고 할 정도로 김구 선생이 출가했는데 법명도 받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거기서 이제 떠납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백범일지에 보면은 여기서 그 은사스님이 하은 스님이 굉장히 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보면 또 얼굴도 못생겼잖아요. 해가지고 못생긴 놈이 뭐 그냥 밥만 많이 먹고 쉽게 말해서 너가 수행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렇게 핀잔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난 그럴 바에는 금강산 가서 수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식 허락을 받고 금강산 간다고 가면서 그때 가가지고 금강산은 안 가고 평양에 이렇게 가가지고 평양에서 스님으로 모습으로 살긴 합니다. 1년 가까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어머니하고 아버님 모셔다가 절에서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반승 방속 스님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그런 신분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완전히 승복을 벗고 이제 환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마곡사에서 잠깐 출가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고요.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방 이후에 왔을 때 1946년도에 마곡사에 직접 오십니다. 당신이 머리 깎았던 그 추가 사찰 마곡사에 와가지고 기념사진도 찍고 지금도 그 사진이 남아있고 그 식수해가지고 거기 앞에다가 향나무도 싣고 했던 기록이 있는데 하여튼 이 마곡사 하면은 김구 선생하고의 어떤 출가 인연이 있는 사찰. 김구 선생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 있지 않습니까? 청산리 전투의 그 영웅이었던 홍범도 그 장군도 잠깐 출가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조선 그 시대 말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이 당시에 인물들이 절에 의지해가지고 수행도 하고 그 불교 사상에 심취했던 분들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김구 선생이 이 마곡사의 인연 가지고 잠깐 출가됐었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곡사에서는 김구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맞이해가지고 매년 제를 모시는 그런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마곡사,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하고 있는 마곡사, 이와 같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찰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직접 한번 시간 되시면 마곡사 가셔가지고 제가 드렸던 말씀들 한번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음미하면 더 의미 있는 그런 사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조계종 제6표고본사 마곡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십시오.